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지방직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좀 쉬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합격했으면 면접 준비하셔야죠. 자, 그러면 시험이 끝났으니까 어차피 오늘 간단하게 총평 올리고 빠르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시험도 보고 힘든 상황에서 해설 강의를 전체 다 하는 건 여러분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전체적인 총평, 시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합격을 하려면 합격 컷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자마자 우리 수강생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풀어봤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이렇게 그 공무원 분들이 모여서 준비하신 그런 카페 후기를 보니까 저는 국어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시험지 오기 전에 좀 걱정을 했어요. 국어가 어려웠나? 근데 뭐 사실 여러분 난도는 그래도 중상, 중중, 중하로 가자. 그럼 저는 그래도 중상으로 잡아보겠습니다만 합격하시고 싶으셨다면 여러분 최저 90은 맞으셨어야 할 겁니다. 한자가 있어서 선생님 저는 한자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우리 수강생 중에 없었을걸요? 수업 시험 끝나고 카톡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한자는 사실 고민하지 않고 진짜 5초 컷으로 정리하셨다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권의 지에서 한자 본 것들이 되게 많았었죠. 자, 그러면 빠르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법 3문제밖에 안 나왔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작년과 똑같이 지방직은 문법에서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문법에 치우쳐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막 2달 내내 문법만 하고 막 4달 내내 문법만 하고 그거는 시대에서 조금 뒤처진 공부, 예전 스타일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7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달 동안 고루고루 국어 영역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 자, 문법은 3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더군다나 한계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여러분 단어의 의미, 그 다음에 희읍종성 갖고 있었던 거, 이거 너무 많이 봤던 거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과 연관지어서 어휘 문제 하나 있었습니다만 몇 번 문제냐면 10번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가난, 점잔 다 나왔던 거. 그것만 조금 종합적이었던 거고 문법 너무 쉬워서 좀 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 비문학이 여러분 9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 서술 방식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근데 너무 쉬워서 허무했을 정도였었고요. 나머지 추론하기 문제도 적어놓고 풀었으면 조금 심장이 떨리긴 했지만 채점하고 났더니 별거 아니었네 라는 시험이셨을 겁니다. 문학도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현대시, 소설, 고전 운문, 고전 산문에서 나왔는데 고전 산문이 여러분 장기전이랑 홍계월전 이거 다 기출이죠. 다 봤던 겁니다. 현대소설도 선포 가는 길 제가 줄거리 말씀드렸던 부분 제 이름은 이점네예요 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거기도 그대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실 문학도 2개가 묶어 나왔지만 수능 문제 아니라 그랬죠. 수능 문제로 연습하는 거 아니라고. 역시나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문학도 그닥 그랬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금 고민했을 법한 게 12번에 여러분 고전 운문 한시가 있었는데 안 배운 게 나왔어. 그래요. 한시 안 배운 게 나왔어. 그래서 어려웠냐고요. 동그라미 세모 치면서 풀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푸셨던 문제. 그래서 저한테 4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 4분 다 많이 틀리신 분이 90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점은 사실 없어요. 안타깝게도 가난, 점잖다 그거 틀리신 분이 있었고 나머지 3분은 95점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요 4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 안전하게 합격하고 싶으시면 95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잘 뒷받침이 됐다. 그럼 국어는 90점 여러분. 이 나오셨어야 됩니다. 시험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부터 쭉 보면 1번의 언어 예절 인간적으로 너무 쉽지 않았어요? 고모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것도 받고 그 다음에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못 찾으신 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난도 하 2번의 서술 방식 묘사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난도 하 3번에 저작권 얘기 나오는 것도 너무 쉬웠죠. 끝에서 4번째 줄에 방해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근데 3번에 작동하지 않는다. 대놓고 나온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난도 하. 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파놉티콘 얘기 나왔는데 고쳐 쓰기 문제였으나 사실
독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얘도 난도 하. 8번 가시면 김소월의 산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니 얘는 그냥 쭉 독해만 했어도 너무 쉬웠고 역시 저는 난도 하였습니다. 다음 6번에 여러분 산포 가는 길, 이거 틀리신 분 없겠죠? 설마. 산포 가는 길도 난도 하. 다음 우리가 늘 고민하는 순서배열 문제가 나왔는데, 순서배열 완벽한 힌트를 찾았더니 나하고 라의 관계를 알고 마지막 가의 순서를 나라 가로 찾았으면 답은 4번밖에 없었던 걸요. 이것도 저는 중으로 할까 하다가 난도 하. 8번에 여러분 대화 나왔습니다. 화법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고요. 몰랐다면, 틀렸다면 한국 사람 아닌 거 시력 테스트 정도였습니다. 9번 같이면 여러분 청소년 의회교실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읽을 내용이 있었으나 얘도 난도 하. 별로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10번이었을 거라고요. 10번이 가난이 있는데 그래 몰랐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점잖다가 젊지 않다. 물론 이게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추론했으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지만 틀리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난도 상. 틀리신 분 많을 거예요. 11번에 여러분들 혐오 문제. 얘는 조금 정보가 많기는 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문단이었네요. 근데 어려웠냐고. 다 찾으셨을걸요? 얘도 아니야, 얘는 제가 난도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정보가 있었어서. 다음 12번에 그래 고전 운문. 읽을 것들이 많았지. 운문 1시가 나왔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동그라미 세모 치면서 쉽게 답은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걸 못 찾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문학을 암기식으로 잘못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동그라미 세모로 흐름 찾는 연습을 잘 따라오셨다면 얘는 무난하게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여러분. 신체와 사람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있는데 각축전이 있고 여러분들 아니 두칠 축자가 있고 불각자가 있고 각축 이거 아침 한자에서도 봤던 거고요. 그쵸? 야 나머지 만약에 그래 슬아를 무릎 슬자를 몰랐다고 하자고, 2번에 여러분들 수완 손 숫자인지 몰랐다고 하자고, 4번에 발 조개 조기 발 족자인 걸 몰랐다고 하자고. 그래도 각축은 알았잖아요. 답 찾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틀렸다 그러면 앞에 가난 답을 잘못 찾으셨을 수 있고, 얘를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점수가 되겠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제 수강생들이 지금 카톡을 다 보냈는데 한자 틀리신 분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무난하게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14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계월전, 장기전 제가 전체 줄거리도 말씀드렸고요. 수업 때 심지어 이거 두 개는 기출작품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15번 가시면 15번에 대네이다 아니고 헤메이다 아니라고 우리 문풀에서도 받고 기출에서도 받고, 다만 목매다 끼다 한참 고민하셨을 수 있겠지만 목이 매는 거지. 그리고 끼다 고민했으면 찾았어야지. 이분의 고민의 과정이 보여. 고민의 과정이 보이는데 이분은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쨌건 얘도 조금 고민하실 수 있었지만 문법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한글맞춤법 그리고 피돈사동에서 요 정도가 나왔었구나 인 거지 크게 어렵지 않았네요. 얘는 난도 중. 16번 가시면 만세죠. 변호사 우리 말씀 변자니 분별할 변자니 가지고 장난칠 거라 했는데 너무 쉬웠어요. 선비사자인지 검사의사 일사자인지 요거 구분하는 것도 충분히 하셨고요. 한 권의 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5초 컷이었대요. 변호사 보고 바로 답 찾으셨답니다. 땡큐. 그래서 사실 요 문제는 난도는 중이에요. 한자 문제는. 그렇지만 수업 들으신 분들은 5초 컷이었답니다. 다음 17번에 전염병 패스트 관련된 게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그것만 나온 게 아니었고, 르네상스 지문도 난도는 여러분들 그래 하할까 하다가 중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단 소리죠. 18번에 춘천살인 여러분 우리 이거 모의고사에서 춘천살인 한자성어로도 봤고요. 그 단어 한자성어 중요하다고도 봤고요. 시험 보시면서 되게 땡큐 하셨을걸요 저한테. 얘는 난도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시험 봤기 때문에 본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 난이도는 하. 마지막에 19번, 20번이 추론하기였는데 이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추론하기에서 출제자들이 거저준 문제였습니다. 둘 다 저는 난도 19번은 하, 20번은 그래도 중이라고는 했지만 쉬웠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냥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총평이에요. 총평. 해설강이 아니고
내가 좀 안정권으로 들고 싶다 그러면 시험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국가직이랑 비교하면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국가직보다 월등하게 어려웠냐? 거짓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 95점. 나는 좀 다른 것들을 잘 봤다 그러면 국어는 90점은 나와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100점 맞았으면 국어 85 나와도 되겠지. 그러나 아니에요. 국어는 여러분 90은 맞았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죠. 제가 지방직까지 보고 나면 이 시험의 국어의 흐름은 정확히 나올 거라고. 여러분 지방직은 2년 연속 문법이 크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문법만 드립답하는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몇 년째 강조드리고 있죠. 독해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자, 그래서 문법은 고루고루 전체 영역을 보시되 매일매일 비문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문법 여러분들 쓸데없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죠. 나올 수 있는 것들 너무 깊지 않게 고루고루 공부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토 나오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올해 공부 방법을 잘못 잡았다. 근데 우연히 제 총평을 듣고 계신다. 그러면 공부 방법 잘 잡아서 내년 준비하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처음 공부합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처음 할 때는 문법을 잘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시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낯선 작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낯선 작품이 이거요? 아니죠. 풀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출지문과 기본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공부하되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 걔가 주제가 뭐고 걔가 특징적인 게 뭐 그걸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한 권의 지에서 이미 다 했고 앞으로도 한 권의 지혜 수업에서는 늘 1교시에 한자 들어갈 겁니다. 그걸로도 우리 시험은 충분히 대비되는 공부. 그래서 여러분 2022 대비 너무 고생하셨고 새로운 게 없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나왔으니까 우리 2023 대비도 그 흐름대로 변화되는 시험대로 공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안내 드리면 시험이 제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랑도 전화를 좀 드려봤었는데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 법이나 학은 조금 수강생들이 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다만 수강생들은 여전히 학이나 법 여러분 지금 교육행정직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전공 과목은 쉽다고 느끼지를 않으세요. 근데 이거 보내신 분이 교육행정직 준비하신 분인데 교육학 하나 틀렸던데? 어쨌건 고루고루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국어만 공부할 수 없죠. 영어만 공부할 수 없죠, 여러분들. 전공 과목만 할 수 없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공부입니다. 즉 인사혁신처에서 강조하는 건 너의 전공의 지식도 묻지만 나머지의 기초 지식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루고루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2023 대비 때는 국어 공부 양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혜국어는 압축한 공부고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23 대비도 수월하게 또 즐겁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 합격하실 분들 미리 합격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 잘 하셔서 최종 합격 소식 전해주시고요. 여러분 나머지 2023 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지혜국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는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으로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놀아요 놀아. 안녕.